7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그는 수십 년 전 제자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죠. 비결을 묻자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약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평생 제 뇌가 좋아하는 음식을 꾸준히 먹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뇌는 참 섬세합니다. 몸이 조금 피곤하거나 영양소가 부족할 때 금세 신호를 보내죠. 심지어 정신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도 뇌세포를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뇌의 놀라운 점은 음식과 생활 습관에 따라 스스로 길을 찾기도 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치매 연구에서 늘 음식에 주목합니다. 나이나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지켜주는 5가지 음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작은 보라색 보석 같은 과일,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과일입니다. 그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철이 녹슬듯 세포가 늙는 과정인데 뇌세포가 산화되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가 빨라집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바로 이 과정을 늦춰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센터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몇 주 만에 단기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MRI 촬영을 통해 실제로 뇌신경 연결이 더 활발해졌다는 보고도 있었죠. 즉, 블루베리는 단순히 건강에 좋은 과일이 아니라 뇌를 위한 천연 약과도 같은 존재인 겁니다. 블루베리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통째로 먹는 것입니다. 주스나 잼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 혈당을 올려 오히려 뇌 건강에 해가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이 잘 보존되어 있으니 사계절 내내 챙기기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작은 컵으로 한 컵 정도, 약 7만 백지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요거트에 얹어 드시거나 오후 간식으로 몇 알 집어 드셔도 좋죠. 옛날 유럽에서는 블루베리를 병사의 눈을 밝히는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 조종사들이 블루베리를 먹고 시력이 좋아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야간 전투 훈련의 영향이 더 컸지만 이 일화 덕분에 블루베리는 뇌와 눈을 지키는 과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블루베리를 특별한 과일로 여겨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뇌의 모양을 꼭 닮은 견과류 호두입니다. 호두를 반으로 쪼개보면 울퉁불퉁한 모양이 사람의 뇌와 꼭 닮았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보고 두뇌 열매라고 불렀고 아이들 공부 잘하라고 호두를 먹이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호두는 실제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해주고 신경세포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즉, 뇌세포 간의 통신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또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뇌 관련 질환에도 더 강했습니다. 호두는 바로 그 오메가3의 대표적인 식물성 공급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 속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결국 뇌세포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호두는 하루 45살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 체중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생호두를 고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빈속에 먹으면 하루 종일 뇌가 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오후에 간식으로 몇 알 씹어 드셔도 좋습니다. 조용히 호두 몇 알을 씹어보세요. 고소한 맛이 퍼질 때 동시에 여러분의 뇌세포는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토마토는 빨갛게 익을까요? 그냥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익었다는 신호일까요? 사실 이 붉은 빛에는 뇌를 지켜주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토마토가 빨간 이유는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천연색소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활성산소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세포를 녹슬게 하는 물질입니다. 철이 산화되어 녹슬듯이 우리의 세포도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뇌세포가 산화되면 기억력 저하, 치매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토마토 속 라이코펜에 주목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토마토나 토마토 기반 음식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혈관성 치매,
즉 뇌혈관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치매 효과가 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토마토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샐러드로 생토마토를 즐기는데 사실 라이코펜은 열에 강합니다. 즉 토마토를 익히면 오히려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토마토 소스, 구운 토마토, 스튜 같은 요리가 뇌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흡수율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식습관이라고 하죠. 하루에 중간 크기의 토마토 1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방울토마토라면 10개 정도.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더부룩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에 대한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때 토마토를 사랑의 사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매혹적인 빛깔과 향 때문에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사랑을 넘어 건강을 지키는 열매로, 특히 뇌를 보호하는 과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토마토를 볼 때마다 단순히 빨갛게 빛나는 채소라고 생각하지 말고 뇌를 지키는 붉은 방패라고 떠올리면 어떨까요? 이제 차분히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차 한 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우리에게 친숙한 음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차가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비밀 병기이기도 합니다.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카테킨은 뇌 속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어 은은하게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 연구에서 매일 녹차를 마시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크게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연구팀도 하루에 23잔의 녹차를 꾸준히 마신 노인 그룹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억력 테스트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녹차를 마신 그룹이 더 오래, 더 정확하게 단어와 그림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녹차는 언제,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요? 하루 2-3잔이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이 쌓이거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식사 직후보다는 식후 후 1시간쯤 지나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 너무 뜨겁게 마시면 식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은은하게 따뜻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녹차에도 흥미로운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차도라는 전통이 있죠.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맑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녹차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행위가 사실은 뇌 건강을 위한 습관이라는 것,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혹은 오후에 차분히 녹차 한 잔을 즐기는 습관이 기억력을 붙잡아주고 치매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뇌 건강은 장에서 시작된다.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장과 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과학자들은 장-내 축권-BRAIN 엑서스이라고 부릅니다. 장 속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면 면역 체계가 안정되고 뇌로 전달되는 신호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이 염증 신호가 뇌까지 전달되어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음식들이죠. 특히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수많은 유산균이 생겨납니다. 이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나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며 면역 반응을 안정시킵니다. 결국 장이 건강해지면 뇌로 전달되는 신호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뇌 건강까지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은 발효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은 그룹은 인지 기능 점수가 높았고 기억력 저하 속도가 더뎠습니다. 장 속 유산균이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것이 아니라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죠. 김치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고추 속의 캡사이신입니다. 매운맛을 내는 이 성분은 단순히 입맛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뇌 속 신경세포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유산균과 함께 작용하면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즉, 김치는 그 자체로 뇌 건강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음식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김치의 가장 큰 단점은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짠 김치를 자주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는 오히려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짜지 않게 담그거나 신선한 채소와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김치만 고집하지 말고 요구르트나 나토 같은 다른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김치를 볼 때 단순히 밥상의 반찬이 아니라 나의 뇌를 위한 유산균 파워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5가지 음식 다시 정리.
지금까지 뇌를 지켜주는 5가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블루베리, 호두, 토마토, 녹차, 그리고 김치와 발효식품.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으로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호두는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으로 신경망을 강화해줍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으로 혈관과 뇌세포를 지켜주는 붉은 방패입니다. 녹차는 카테킨과 은은한 카페인으로 기억력 저하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지막으로 김치와 발효식품은 장과 뇌를 연결하는 유산균의 힘으로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생활 속 적용 시나리오.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일상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얹어 드세요. 간식으로 호두 4댓 알을 곁들이면 뇌가 활력을 얻습니다. 점심에는 토마토가 들어간 샐러드나 파스타를 드시되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 보세요. 오후에는 차분히 녹차 한 잔을 즐기며 기억력을 충전하세요. 저녁에는 김치나 된장국 같은 발효식품으로 장과 뇌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 3끼 식사와 간식 속에 5가지 음식을 자연스럽게 섞어 넣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은 훨씬 더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치매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운명처럼 피할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의 식탁에 무엇을 올리느냐?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뇌를 지켜줍니다. 매일의 식탁이 곧 나의 뇌 건강을 만든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또 다른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력만큼은 또렷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